우리 민법은 이혼과 관련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유책주의란 부부가 협의에 의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의 원인, 즉 유책 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부정한 행위, 부정행위입니다. 소위 불륜,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혼인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고요. 또 성적으로도 성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를 깨트리는 부정행위가 가장 큰 유책 사유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 과거에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국가에서 처벌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형법 제241조 간통이라는 죄가 있었고요. 그래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법이 가정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다.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는 위헌의 판단을 받았고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부정행위의 유책성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변화된 것은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만약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바람을 핀다, 부정행위를 한다 했을 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함께 모텔을 급습하거나 해서 증거를 찾았는데요. 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직접 그 당사자들이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위치 추적기나 위치 추적 어플, 녹음기나 녹음 어플 등이 유행을 했고 소위 흥신소라는 곳을 이용해서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증거 수집은 사실 그 효용성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다가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의 없이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불법적으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 통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증거 수집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위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소송적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둘째,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함께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에 하게 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관할이나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더 정신적 고통이 클 테니까요. 그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물론 이런 소송을 하기 전에 항상 필수적으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상간자 소송에서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이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 판례에서도 이 부부는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어겨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 부부의 일반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이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죠.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러니까 상간자와 배우자가 서로 만나서 함께 이런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부진정 연대 책임이 무슨 뜻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상간자를 상대로 해서 판결이 3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상대로 했을 때 판결이 3천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소송을 건 당사자는 상간자 배우자에게 총 6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이 3천만 원의 한도로 해서 이 두 명한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 내부적인 부상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와 다른 판례가 나와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다만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즉 아까 얘기했던 책임이 3천만 원이 있을 때 원래는 이 전체를 청구해서 이 금액을 상간자한테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중에서 이 상간자의 책임을 따져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원고가 5천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혼을 하지 않은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태도 및 정황, 그리고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인 C씨보다 A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참작해서 C씨는 상간자는 이 원고에게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본인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1,0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상간자에게 전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분담 부분, 본인이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간자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부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상간자 소송 또는 상간자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이혼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유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